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기업은 YSC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시대의 HBM 반도체 테스트 장비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YSC는 D램이나 낸드 검사 장비도 만들지만 특히 HBM 웨이퍼 테스트라는 아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BM 테스트요? 네, 특히 고속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그 MT8311이라는 걸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MT8311 장비가 핵심 기술력이겠군요. HBM이 D램 여러 개 쌓아올린 구조라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검사하는 게 쉽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각 층의 성능을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검사해야 하거든요. MT8311은 이 고속 검사 기능을 구현한 건데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도가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전에는 일본의 어드반테스트라는 회사가 이 시장을 거의 100% 잡고 있었어요. 100%요? 네. 근데 YSC가 이걸 국산화에 성공한 거죠. 단순히 장비 하나 만든 걸 넘어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드반테스트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고요. 와, 일본 기업 독점을 깼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라고요? 매출의 거의 80~90%가 한 곳에서 나온다는 건데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고객사이면서 동시에 YSC 지분 11.7%를 가진 2대 주주이기도 해요. 주주이기도 하군요. 네, 과거에 MT612 같은 장비를 공동개발 계약, JDA라고 하죠. 그걸로 같이 만들었던 경험도 있고요. 이런 강력한 파트너십이 성장의 큰 동력이지만 동시에 너무 한 곳에 의존하는 건 분명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회사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샘CNS랑 엑시콘도 있다고요? 네, 샘CNS는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기판 같은 부품을 만들고요. 지분은 한 3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엑시콘 지분도 7.7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임원진에 삼성전자 출신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역시 그 일본의 어드반테스트가 가장 큰 경쟁 상대겠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1위인 어드밴테스트가 가장 강력하고요.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회사도 주요 경쟁사입니다. 테라다인? 네. 하지만 YTCNS는 HBM 테스트 장비 국산화 선두주자고 또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점유율을 꽤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드밴테스트의 거의 유일한 대항마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죠. AI 때문에 HBM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라고 하잖아요. YTC 성장세도 그럼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HBM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2030년 가면 HBM이 전체 D램 시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될 거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절반이요? 와. 네, 그러니까 HBM 생산량이 늘면 테스트 장비 수요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가장 직접적인 수혜고요. 네. 또 다른 중요한 성장 동력은 역시 연구개발, R&D입니다. 지금 HBM3, HBM3E를 넘어서 HBM4, 그 이후 차세대 메모리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차세대 메모리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PIM이라고 해서 메모리 자체에 연산 기능을 넣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메모리들을 테스트하는 기술을 미리 개발하고 있는 거죠. 미래 기술에 대한 준비군요. 네, 실제로 올해 1분기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이 20.9%나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고 미래 기술 투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와, 매출의 20% 이상을 R&D에 쓴다니 대단한데요? 최근에 미국 법인도 세우고 삼성전자 미주총괄 부사장 출신을 법인장으로 영입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건 역시 고객 다변화, 탈삼성을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삼성전자 외에 다른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미국 법인 설립은 그 시작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이나 시장 전망은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성적표, 그러니까 실적이나 회사 내부 사정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실적은 좀 엇갈리는 모습이라면서요? 네,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연결 매출은 1,1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긴 했는데 영업이익은 28.6억 원으로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재고자산도 전기 말보다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줄었다고요? 네, 근데 이건 좀 봐야 하는 게 작년에 수주했던 약 1,000억 원 규모 계약이 있거든요.
이 계약의 잔금 90% 정도가 3분기 실적으로 잡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재무 상태 자체는 부채 비율은 낮고 유동 비율은 양호한 편이고요. 아, 3분기 실적을 기대해봐야겠군요.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sem텍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지배구조는 최명배 회장이 셈텍이라는 회사를 지배하고 이 셈텍이 YC 지분 50.2%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구조입니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고요. sem텍이 최대 주주군요. 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이 셈텍 매출의 거의 대부분, 한 94.6% 정도가 YC 관련 일감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장녀인 최유진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em텍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요. 또 올해 초에 자회사 엑시콘이랑 같이 아이디벤처스라는 VC를 인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승계 이슈도 얽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매력적인 부분과 좀 우려되는 부분이 꽤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투자 포인트는 역시 HBM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라는 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본 어드반테스트의 독점을 깬 국내 유일의 HBM 테스터 기술력, 이것도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네, 그렇죠. 기술력이 핵심이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이게 HBM4 이후 차세대 제품까지 대응 가능한 걸로 알려져서 삼성의 투자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HBM 장비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일부 예측으로는 올해 매출 50%, 영업이익은 150% 이상 급증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와, 실적 기대감이 상당하군요. 반대로 리스크는 역시 아까 지적했던 삼성전자 의존도겠네요. 매출의 80~90%가 한 곳에 묶여 있다는 건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게 정말 시급한 과제고요. 또 어드반테스트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그냥 있지는 않겠죠.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드반테스트가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고요. 경쟁 심화 가능성. 또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현재 주력 제품이 웨이퍼 테스터 4개 모델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점,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품 다각화도 필요한 부분이죠. 네, 정리해보면 YC는 HBM이라는 정말 확실한 성장 엔진을 달았지만 특정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제한된 제품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성공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해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이걸 잘 해낸다면 정말 한국의 어드반테스트를 넘어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YC가 이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